갑작스럽지만 여러분은 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며 혈당 수치가 좀 높은 거 아닐까라든지 헤모글로빈 A1C 수치가 예전보다 올라간 것 같은데 하고 막연한 걱정을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최근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 6명 중 1명이 당뇨병 전 단계일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이젠 남의 일이 아닌 시대에 접어든 것이죠. 당뇨병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음식 조절이 너무 힘들 것 같고 좋아하는 음식을 못 먹게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건 먹지 마라, 저건 피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넘쳐나는데 정작 그걸 보면 뭘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지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 진료실에 오신 70대 여성 김순애 어르신도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케이크도 떡도 못 먹는 거죠? 정말 안타깝고 슬픈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건 안 돼요, 저건 절대 드시지 마세요 같은 금지 목록이 아니라 똑똑하게 식생활을 조절하고 작은 아이디어를 실천함으로써 헤모글로빈 A1C 같은 혈당 평균 수치를 낮출 수 있다는 희망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음식을 참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를 조금만 바꿔도 혈당과 잘 지내는 방법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시면 이 정도면 나도 해볼 수 있겠는데 하는 생각과 함께 식사 시간이 조금은 기다려지고 작지만 따뜻한 자신감이 싹 틀 거라 믿습니다. 애초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기에 이 영상을 찾아주신 여러분은 이미 스스로를 돌보는 아주 소중한 첫걸음을 내디딘 셈입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저와 함께 즐기면서 나 자신을 아끼는 지혜를 하나씩 늘려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의 구성부터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순서에서는 왜 혈당 수치가 쉽게 올라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지금 여러분 몸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주 쉽게 간결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시면 이후에 나올 식사 이야기들이 훨씬 명확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에서는 오늘부터 바로 식탁에 올릴 수 있는 혈당을 안정시키는 최고의 식재료 7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해 드립니다. 과학적인 근거는 물론이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조리법까지 자세히 준비했으니 꼭 기대해 주세요. 이처럼 100세 인생 이야기 채널에서는 현직 의사의 시각에서 바로 내일부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생생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우리 몸의 혈당이 왜 오르는지 그 이유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적을 알아야 대처할 수 있겠죠. 혈당이라는 건 결국 당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인데요. 자동차로 치면 바로 연료 가솔린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연료가 한꺼번에 혈관 속에 확 퍼지게 되는 현상을 혈당 스파이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위험한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잘게 부수고 소화 효소가 작용해서 결국 포도당이라는 가장 작은 단위로 분해되어 우리 몸속에 흡수됩니다. 이 포도당은 혈액을 따라 둥실둥실 떠다니면서 뇌나 심장, 신장 근육 등 에너지가 필요한 곳으로 전달되죠. 그런데 이 혈당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바로 인슐린입니다. 익숙한 이름이죠. 많은 분들이 인슐린을 단순히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지만 사실은 당분을 우리 몸의 세포 안, 즉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근육 같은 조직으로 옮겨주는 통행증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인슐린 덕분에 혈액 속 당분이 넘치지 않고
필요한 곳으로 나눠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단 음료나 과자를 한꺼번에 많이 먹고 나면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경우 말이죠. 이건 혈액 속의 가솔린, 즉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간 겁니다. 우리 몸은 그 상태를 위험하다고 인식하고 인슐린을 급하게 내보냅니다.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혈당 그래프가 뾰족하게 솟았다가 뚝 떨어지는 모양을 그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이런 급격한 오르내림이 반복되면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췌장이 지치고 점점 인슐린 분비가 어려워집니다. 동시에 혈당이 갑자기 오르고 내리는 그 자체가 혈관에 큰 부담을 줘서 장기적으로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혈관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인슐린이 잘 나오지 않을 뿐 아니라 몸이 인슐린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는 인슐린 저항성까지 생기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인슐린은 나오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 혈당은 계속 높게 유지되고 췌장은 더 열심히 인슐린을 만들려다 결국 탈진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집중해야 할 것은 이 혈당의 급격한 변화, 그러니까 급상승과 급하강의 반복을 막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텐데요.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출렁이지 않고 완만한 언덕처럼 부드럽게 오르내리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췌장을 보호하고 혈관을 지키며 미래의 당뇨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길이기도 하죠. 여기까지의 설명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 내 몸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신기하네. 그 정도만 느끼셔도 충분합니다. 이제부터 진짜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이 혈당 스파이크를 막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혈당을 낮추는데 탁월한 음식 7가지 중 첫 번째는 바로 자연이 준 황금 식재료 버섯입니다. 버섯은 가격도 저렴하고 맛도 좋지만 제가 특히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영양소 때문입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같은 종류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 관리를 돕는 훌륭한 조력자 역할을 합니다. 이 베타글루칸은 위와 장에서 수분을 머금어 젤 형태로 변하면서 마치 당분을 포근히 감싸 안는 듯한 작용을 해줍니다. 덕분에 당분이 체내로 흡수되는 속도가 완만해지고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현상을 막아주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버섯이 세컨드 밀 효과까지 가진 식재료라는 사실인데요. 이는 첫 번째 식사에서 먹은 음식이 그 다음 식사의 혈당 반응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개념입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첫 끼에 표고버섯을 먹은 그룹은 다음 식사 이후에 혈당 상승까지도 완만해졌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점심에 버섯을 먹어두면 저녁 식사 때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일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버섯은 단순히 몸에 좋다는 수준을 넘어서 다음 끼니까지 배려해주는 식재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은 향도 풍부하고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이라서 된장국에 넣어도 좋고 샐러드나 볶음 요리로 활용해도 정말 잘 어울립니다. 내일 식탁부터 바로 활용해보시면 건강에도 맛에도 만족하실 겁니다. 혈당을 낮추는 음식 7가지 중 두 번째는 바로 미끈미끈한 힘을 가진 해조류입니다. 최근 들어 제 진료실에서도 해조류에 대한 질문이 많이 늘고 있고 저희 건강연구소 채널에서도 자주 다루고 있을 만큼 주목받는 식품인데요. 해조류의 점성이 있는 이 네바네바한 성질은 단순한 식감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해조류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들어있어 장 속에서 녹아내리며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 역할을 하죠. 또한 수분을 머금은 채 변을 부드럽게 해주기 때문에 변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 이상입니다. 이 네바네바의 실체,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요즘 의학계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이 후코이단은 당분을 분해하고 흡수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쉽게 말해 이 천연의 끈적한 성분 자체가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진행되도록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발견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식사 전에 미역초나 모자반 같은 해조류를 한 컵 정도 미리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의 급상승을 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매 식사마다 번거로운 습관을 바꾸기보다는 이렇게 자꾸 현실적인 방법 하나를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더 꾸준하게 건강한 습관으로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내일부터라도 식사 전 해조류 한 접시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혈당 관리를 위한 작지만 강력한 한 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음식 7가지 중 3번째는 바로 한국에서도 점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나토입니다. 앞에서 해조류 이야기를 하며 네바네바한 식감이 주는 이점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나토는 이 끈적한 성질뿐 아니라 발효 과정에서 얻어지는 강력한 효과 덕분에 혈당 조절에 특히 유리한 식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한 국내 식품 기업의 연구에 따르면 흰쌀밥만 먹었을 때와 비교해 흰쌀밥과 나토를 함께 먹은 경우 식후 혈당 상승이 훨씬 더 완만하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삶은 콩과 밥을 함께 먹은 그룹과 나토와 밥을 함께 먹은 그룹을 비교했을 때 나토를 먹은 그룹의 혈당 상승이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나토의 원재료인 콩을 먹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발효 과정을 거친 콩을 섭취했을 때 비로소 혈당 조절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나토는 점성과 발효라는 2가지 장점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한 식탁의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풍부하고 식이섬유 또한 넉넉하게 들어있어 하루에 한 팩 정도는 꾸준히 챙겨 먹고 싶은 음식이며 작은 습관 하나가 장기적인 혈당 관리에 큰 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혈당을 낮추는 식사 전략 4번째는 바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단백질 식품인 닭가슴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듯 닭가슴살은 지방이 적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건강을 위한 식단에 자주 등장하는 재료인데요. 이 단백질은 단순히 근육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몸속에서 당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직이 바로 근육인데 이 근육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칼로리를 소비하고 당분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창고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근육량이 많고 튼튼한 사람은 같은 양을 먹어도 쉽게 살이 찌지 않고 혈당도 급격히 오르지 않으며 이는 당뇨 예방과 관리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근육은 일시적으로 포도당을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해주는 기능도 있어가네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도 하죠. 결국 혈당 관리를 위해서는 단순한 식이 제한보다 근육량을 늘리는 노력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고단백 저지방인 닭가슴살은 붉은 고기보다 훨씬 효율적인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닭가슴살은 퍽퍽하다는 인식 때문에 꺼려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불 없이 전자레인지로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촉촉한 닭가슴살 차슈 요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방법은 처음 먹었을 때 이게 진짜 닭가슴살이 맞나 싶을 정도로 부드럽고 입안에서 살살 녹는 맛이 납니다. 우선 닭가슴살 한 조각을 준비해
일정한 두께로 썰고 앞뒤로 포크로 구멍을 여러 번 내어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해줍니다. 그런 다음 내열 비닐봉지나 지퍼백에 닭가슴살을 넣고 간장맛술 청주를 각각 2큰술씩 넣고 설탕은 한 작은 술 다진 생강과 다진 마늘을 각각 2-3cm 정도 넣습니다. 이 재료들을 잘 섞어 공기를 빼고 밀봉한 뒤 약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이후 전자레인지 용기에 옮겨 랩을 씌운 뒤 600W로 한 면을 먼저 2분 30초 정도 돌리고 뒤집어서 다시 2분 30초 돌리면 끝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팁은 다 익은 후 바로 꺼내지 말고 전자레인지 안에서 5분에서 10분 정도 더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속까지 열이 잘 전달되고 육즙도 빠지지 않아 촉촉한 식감이 살아납니다. 이렇게 만든 닭가슴살 차슈는 그냥 먹어도 좋고 얇게 썰어 샐러드나 반찬으로도 활용도가 높아 한번 만들어두면 아주 유용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닭가슴살 요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도 꼭 참고해보겠습니다. 5번째 혈당관리 식품은 바로 오트밀입니다. 오트밀은 앞에서 이야기한 버섯에 들어있는 베타글루칸이라는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 식품인데요. 그것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오트밀은 흰쌀이나 흰밀처럼 정제된 곡류와 달리 통귤이 그대로를 가공한 식품입니다. 통째로 가공했기 때문에 겉껍질 부분에 있는 비타민과 미네랄 각종 영양소가 고스란히 남아있고 이들 대부분이 식이섬유이기 때문에 섬유질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이 오트밀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흰쌀밥 한 공기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고작 0.5g 정도지만 오트밀 1회분 약 30g에는 무려 2.8g이 들어있어 약 6배나 많은 식이섬유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흔히 베지 퍼스트, 즉 채소부터 먼저 먹으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이는 채소의 풍부한 섬유질이 당분 흡수를 천천히 만들기 때문에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메인 식사로 가끔 오트밀을 활용하면 베타글루칸과 같은 좋은 식이섬유를 자연스럽게 섭취하면서 혈당도 부드럽게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 식단 중 하루 정도는 오트밀로 식사를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물론 오트밀은 맛이 밍밍하고 식감도 낯설어서 먹기가 쉽지 않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오트밀 요리를 3가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마토 된장 리조또입니다. 오트밀에 소금 없는 토마토 주스를 붓고 된장을 작은 숟가락으로 한 술 넣은 뒤 통조림 참치나 다른 부재료를 함께 넣어 섞습니다. 랩을 덮어 전자레인지에 약 600W로 1분 30초 정도 돌린 다음 후추를 살짝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기회에 따라 치즈를 조금 얹어도 맛이 훨씬 풍부해지는데요. 토마토의 상큼함과 된장의 구수함이 어우러져 생각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두 번째는 낫또 치즈구이입니다. 이건 호불호가 갈릴 수 있지만 만들기는 정말 간단합니다. 내열 용기에 오트밀 30g과 물 큰 숟가락 3숟갈 정도를 넣어 잘 섞어줍니다. 거기에 낫또, 한 팩 송송 썬 파, 그리고 치즈를 넣고 골고루 섞은 뒤 600W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돌려줍니다. 표면이 살짝 굳을 정도면 완성인데요. 치즈와 낫또의 조합이 의외로 잘 어울려 오트밀의 거친 질감이 많이 사라지고 진한 풍미 덕분에 질리지 않고 꾸준히 먹을 수 있는 레시피입니다. 세 번째는 오버나이트 요거트입니다. 말 그대로 하루 동안 미리 불려서 아침에 편하게 먹는 방식인데요. 오트밀 30g에 우유나 두유를 부어주고 요거트와 함께 잘 섞은 다음 여기에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볶은 콩가루 작은 숟가락 하나를 넣어 다시 잘 섞어줍니다. 그 상태로 냉장고에서 하룻밤 숙성시키면
다음날 아침에 아주 부드럽고 먹기 좋은 상태가 됩니다. 저는 여기에 바나나를 조금 썰어 올리고 계피 가루를 살짝 뿌려 단맛을 더해 먹는데요. 포만감도 좋고 과식도 줄일 수 있으며 아침부터 식이섬유를 섭취함으로써 배변 활동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6번째로 소개해드릴 혈당관리 식품은 바로 대두입니다. 흔히 밭에서 나는 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한 대두는 낫또의 원료이기도 한데요. 이 대두 자체도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대두에 함유된 이소플라본 성분 때문인데, 이 성분이 인슐린의 작용을 더욱 원활하게 해주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 몸이 인슐린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면 그만큼 혈당이 효과적으로 낮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국내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도 대두나 대두 가공식품을 자주 섭취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당뇨병 발병 위험이 낮게 나타났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에게도 매우 친숙한 식재료인 이 대두를 일상 식사에 잘 활용한다면 혈당 관리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 것입니다. 낫또뿐 아니라 두부 두유 청국장, 심지어는 고소한 맛을 더해주는 콩가루까지도 대두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요즘은 마트나 전통시장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으니 오늘 장을 보실 때 대두로 만든 제품 하나쯤은 꼭 장바구니에 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마지막 7번째로 소개해드릴 혈당관리 음식은 바로 완전식품이라 불리는 달걀입니다. 달걀하면 콜레스테롤을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그 부분에 대해선 이제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 동부 핀란드 대학교에서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제2형 당뇨병 환자가 하루에 달걀을 1개씩 먹어도 콜레스테롤 수치에 특별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심혈관계 위험이 높은 사람들도 일주일에 달걀을 12개까지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달걀을 피할 이유는 없겠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혈당 관리를 위해 근육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 근육의 재료가 되는 단백질을 꾸준히 챙기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앞에서 소개한 대두와 함께 달걀이 매우 유용한 식품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달걀은 탄수화물이 거의 없는 식품으로 당질이 사실상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혈당 상승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1개 이상을 식단에 꼭 포함시켜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게다가 달걀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탄수화물 대사에 도움이 되는 비오틴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진정한 완전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평소 즐겨 드시는 달걀 요리법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분명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이 그렇구나 생각해 볼 만하네 도움이 됐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그리고 댓글이나 공유까지 해주신다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건강을 지키는데 꼭 필요한 내용을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니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 전에 오늘 영상에서 소개드린 내용을 간단히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혈당 수치를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강력한 식재료 7가지를 소개드렸죠. 첫 번째는 바로 베타글루칸이 풍부한 버섯류였습니다. 특히 표고버섯이나 느타리버섯 같은 친숙한 종류에 많으니 꼭 식단에 넣어보세요. 두 번째는 미끌미끌한 점성이 특징인 해조류였습니다. 여기엔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 당의 흡수를 완만하게 도와줄 수 있다는 설명도 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발효의 힘을 가진 나토였습니다. 콩 단백질의 효과에 더해
발효된 나토는 혈당 조절에 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도 소개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이 익숙한 닭가슴살과 달간심이었습니다. 관련 레시피도 보여드렸으니 직접 만들어 보시고 그 후기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오트밀이었습니다. 낯설거나 맛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멀리 했다는 분들께는 오늘 소개한 오버나이트 오트나 치즈를 활용한 요리법이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꼭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인슐린의 작용을 돕는 대두와 이소플라본 성분이었습니다. 나토 외에도 두부, 된장, 콩가루 등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가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콩식품을 자주 접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완전 식품으로 알려진 달걀이었습니다. 콜레스테롤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하루에 1개 정도는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들어갈수록 근육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하루 한 알 달걀을 먹는 습관을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하나하나 다 실천하기엔 벅차다 느끼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괜찮습니다.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오히려 모든 걸 하려 하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하나만 골라서 시작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점심에 미역을 넣은 된장국을 끓여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게 시작해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어느새 그 습관이 몸을 바꾸는 기반이 됩니다. 혹시 단 것을 먹고 나서 또 혈당 올랐나 걱정되신다면 자책하지 마시고 이번엔 채소부터 먹어볼까 하는 식으로 대안을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오늘 알게 된 지식과 시도해보고자 마음먹은 그 한 걸음이 결국 1년, 10년 뒤 여러분의 삶의 질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채널은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고자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소중한 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 버튼도 눌러주시고 다음 수업에서 다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수많은 어르신들께 배운 70대 이후의 멋진 삶의 이야기들. 운동보다 중요한 건 친구와의 웃음. 약은 더하기보다 빼기가 먼저처럼 삶의 지혜가 담긴 내용들을 담은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으니 영상 아래 더보기란에서 꼭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분명 따뜻한 영감을 드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